사려면 지금 400만원 넘게 감가맞은 라이카 최신 바디 라이카 M11 시리즈. 안녕하세요, 나르보람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카메라는 올해 5월쯤 언박싱했던 M11M입니다. M11, M11M, M11P 같은 M11 시리즈의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 설정, 장착 가능한 액세서리나 보호필름, 장단점, 그리고 렌즈 추천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저는 낮과 밤에 따라 다르게 세팅하는데요. 낮에는 충분히 밝기 때문에 ISO를 125 같은 최소값에 두고 셔터 스피드를 A에 둔 상태로 원하는 심도의 조리개값만 바꿔가며 찍습니다. 자동 노출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설정합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과다인 부분보다는 노출이 부족한 안부를 끌어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이때 화소는 6000만 화소와 3600만 화소 중 선택을 합니다. M11 시리즈는 로우나 JPG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카메라의 사진의 용량을 낮추고 사진을 열화시키는 방식과 달리 갤럭시 폰과 같은 픽셀 비닝 기능으로 화소를 줄이면 픽셀당 수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ISO를 오토로 하는데 ISO의 범위를 25000 정도까지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25000 위로 ISO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60에서 250으로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값을 선택해줍니다. 조리개는 빛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1점대까지 개방하고 상황에 따라 8까지도 사용합니다. 굳이 조리개를 올려 심도를 깊게 하는 이유는 빛이 없는 야간에는 별도 구매해야 하는 뷰파인더 없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 노출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설정합니다. 야간 사진은 주변이 다 어둡기 때문에 정노출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M11M이라면 어둡게 찍힌 안부를 끌어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3600만이나 1800만으로 선택해줍니다. M11 시리즈에서는 커스텀 키를 3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N키와 상단의 셔터 옆 버튼, 후면의 휠인데요. 제 경우 FN은 라이브 뷰로 설정해서 화면을 볼 일이 없을 때는 화면을 끄고 배터리를 아끼는 용도로 씁니다. 셔터 옆 버튼은 디지털 줌 기능으로 한 번 누르면 1.3배, 한 번 더 누르면 1.8배 크롭이 됩니다. 이렇게 크롭이 된 범위를 레인지 파인더에서 확인하려면 전면의 레버를 살짝 움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의 휠은 노출 보정으로 선택해서 휠을 돌려 자동 노출 값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3가지 커스텀 키를 설정하려면 커스텀 버튼을 잠시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떤 기능을 할당할지 고르는 창이 뜹니다. 수평계나 3분할선 같은 기능이 찾기 어렵게 숨겨져 있습니다. 메뉴, 캡처 도우미, 정보 프로파일에 들어가면 정보바나 그리드선, 수평계 등등 원하는 설정을 추가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때 이 표시들이 거슬린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카 M 시리즈 카메라들은 그립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해결 방안이 몇 가지 있는데 엄지 그립, 핸드 그립, 케이스입니다. 엄지 그립은 엄지가 걸려서 편하긴 한데 비조플렉스나 조명 동족이 연결이 불가능하고 목에 메고 있으면 명치를 찍습니다. 정품은 가격이 매우 비싼데 서드파티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서드파티도 비쌉니다. 핸드 그립은 하판 보호도 가능하고 그립감도 여느 카메라 못지 않습니다. 엄지 그립과 달리 핫슈에 뷰파인더인 비조플렉스2나 조명 동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알카 스위스 방식인 삼각대에 별도의 추가 플레이트 없이 바로 장착 가능합니다. 당연히 엄지 그립보다 비싸고 서드파티 제품도 찾기 어렵습니다. M11에 맞는 정품 모델의 경우 실버는 없고 블랙만 있습니다. 케이스는 파는 곳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프 케이스, 후면 LCD 가리는 것 등등 그립도 있거나 옵션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뷰파인더를 추가로 다는 셈인데 2로 넘어오면서 성능 개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량이 적어서 새거로 구매하기가 어려웠는데 공급만 적은 게 아니라 수요도 적어서 중고가도 출시가 대비 꽤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AF가 안 된 카메라라서 이중 합치를 통해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이게 어렵고 비조플렉스2를 달면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소프트 릴리즈는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달진 않았지만 라이카 정품이 아니더라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개성 표현하기 좋습니다. 가방에서 어디 걸릴 수 있고 잃어버리기도 좋아서 저는 굳이 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은 카메라이고 중고가도 꽤 높다 보니 당연히 보호필름을 붙이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LCD 필름이랑 외관 보호필름이 있는데 LCD 보호필름은 라이카 매장에서 구매한다면 어지간하면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고 LCD 필름은 붙여줍니다. 외관 보호필름의 경우 알아서 구매해서 붙여야 합니다. 213랩 홈페이지에서 주문 가능하고 인심이 좋은 건지 여분을 엄청 넣어줍니다. 붙이다 한두 번 실패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끄트머리에 먼지가 좀 붙습니다. C타입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할 수 있지만 라이카는 아니었습니다.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메모리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M11은 64기가, M11M과 M11P는 256기가 메모리가 있는데 256기가면 연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문제없이 며칠은 사용 가능합니다. 풀프레임에서는 아주 높은 편인 6000만 화소로 소니 R5와 같은 센서인데 화소수가 높으니 크롭하거나 디테일을 살리기 좋습니다. 저조도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모노크롬 라인업의 장점으로 컬러 사진을 포기하고 얻은 장점입니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M11부터는 실버와 블랙의 무게가 다른데 블랙이 살짝 더 가볍습니다. M11M은 애초에 블랙만 있어서 가벼운 편입니다. 풀프레임 치고는 크기가 작습니다. 요즘 카페를 가면 종종 큰 카메라는 사용 금지 문구를 볼 수 있는데 라이카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와 동일한 풀프레임 센서임에도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라이카 포토스 어플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골고루 써봤고 주변 작가분들도 다양한 브랜드를 쓰는데 보통은 카메라 회사의 어플을 쓰는 경우가 진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라이카 유저는 대부분 어플을 사용하고 최근에 출시한 소프트2 사용자라면 더 좋습니다.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의 이동과 내 폰에서 소프트2로 사진 인화가 같은 앱 안에서 이루어져서 꽤 편리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편입니다. 하루 이틀은 넉넉히 버텨서 여분 배터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2주 정도 사용하지 않아도 전원을 키면 배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프리징이 있습니다. 종종 카메라가 멈추는 현상으로 M11, M11M, M11P 등등 M11의 모든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 1000만원짜리 뽑기 운이 조금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AF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누가 더 AF가 빠른지를 경쟁하는데 AF가 아예 없어서 맘 편하게 찍는 사진이 아닌 경우는 괜히 AF가 되는 다른 카메라를 챙기게 됩니다. 모노크롬 라인업이라면 당연하게도 컬러 사진이 안 됩니다. 알고 산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의 제약도 있습니다. 컬러 채널이 RGB가 각각 들어오는 게 아닌 흑백 채널 하나만 들어와서 못 쓰는 기능도 있고 노출 곡선이 반대 방향인 것도 있고 보정할 때 적응이 필요합니다. 감가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라이카나 하셀은 가격 방어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건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팔 때이고 오히려 고가 제품일수록 박스를 뜯는 순간 1,200 언박싱비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판매가 1,366만원인 M11이 중고 사이트에서는 900만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M11은 출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아 중고 제품도 보증기간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라이카는 다른 카메라 브랜드보다 렌즈군이 상당히 넓고 렌즈마다 특유의 특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M11M과 같은 모노크롬 라인업이라면 굳이 조리개가 낮은 룩스보다 크롬보단 주마릿이나 주마론이 나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색이 없는 흑백 사진에서 조리개 최대 개방으로 심도까지 얕게 하면 사진이 밋밋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35룩스와 50룩스를 먼저 샀었습니다. 필카 같은 노출 한 스탑 한 스탑이 아쉬운 경우라면 몰라도 디지털 카메라는 요즘 센서 성능도 좋고 조리개를 조이고 찍는 경우도 많아서 굳이 조리개 1.4의 무거운 렌즈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35룩스나 50룩스의 경우 카메라 무게 대비 렌즈가 무거워서 카메라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렌즈가 커서 초점링의 하단 부분이 바닥에 긁히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